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신우라고 합니다. 지금 커피 브레이크 하셨는데 제가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최근 9월 달이 이제 거의 산달에 임박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이 엑셀러레이트 행사랑 출산일이랑 좀 겹쳐서 좀 이 행사를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많이 좀 고민하긴 했는데 다행히 이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요. 방금 연단이 올라오기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다행인지 뭐 휴자인지 불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 비지터들도 많이 오고 또 그걸로 이제 고객 미팅들도 저희가 많이 잡고 해서 굉장히 바빴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와이프 배에다 대고 나을 거면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열심히 일을 하라는 의미로 또 딱 오늘 행사 다 끝나면 아무래도 출산이 될 것 같아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행사를 일단은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번 세션에서 진행할 내용은 진정한 서비스 무중단을 위한 퓨어 스토리지 데이터 보호 현대화 전략 소개. 상당히 긴 제목이긴 한데 사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이버 어택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다시 좀 와이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저희가 이번에는 하얀색 옷으로 맞췄더라고요. 근데 점심을 먹는데 보니까 그 형형색색의 음식들이 있고 이 음식들을 먹다가 혹시라도 흘리게 되면 오늘 발표가 있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역시나 조그만한 방울이 튀어서 이렇게 묻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 환경들도 사실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앞치마를 입고 음식을 먹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짬뽕이나 이런 면이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여지없이 어딘간 튀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무리 저희가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최대한 이런 공격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100% 다 보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저희 방금 전 세션에서 김민철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CIO 분과의 대화처럼 실제로 이런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공격에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복구 전략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많은 고객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퓨어의 SE들이 사실 많은 고객 미팅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드립니다. 저희의 세이프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한번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이걸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이런 사이버 공격에 혹시라도 모르지만 이렇게 침해를 당하셨을 때 빠르게 데이터들을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도 바로 이 세이프 모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 최근에 인도에 있는 한 MSP 기업에서 실제로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을 당하신 겁니다. 지금 보시는 로고는 저희 스토리지 쪽에 나와 있는 로고고요. 실제로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발생한 거죠.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결국 지금 볼륨이 들어있는 볼륨 그룹을 삭제하겠다라는 명령이 수행된 거고요. 실제로 이런 명령들로 인해서 고객이 운영 중인 프로덕션 데이터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삭제된 데이터들을 그럼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냐? 다행인 건 이 인도의 고객은 저희 세이프 모드를 활성화하셔서 운영 중에 계셨고요. 이 세이프 모드 기간을 이틀이라고 하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삭제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에 이 데이터들을 보관하셔서 그 보관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다 더 빠르게 서비스들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구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 고객은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셨고 기존에 갖고 있는 이틀이라는 보관 주기를 3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3일이라는 시간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금요일에 어떤 사이버 공격을 당하셨고 주말 동안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월요일이 돼서야 서비스가 암호화됐고 다운됐다는 걸 확인하시게 된다면 실제로 3일 전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미 삭제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격을 보다 더 한 단계 더 강화해서 방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빠르게 복구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히나 요즘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랜섬웨어. 랜섬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적어봤는데요. 이 랜섬이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 몸값이나 어떤 몸값을 치른다라는 행위에 대한 단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리어는 말 그대로 악성 소프트웨어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굉장히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사이버 어택으로 바뀐 겁니다. 결국은 고객의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고 이 몸값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암호화된 키를 고객에게 돌려주고 데이터들을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랜섬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 구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랜섬웨어, 그러니까 해커들이 시스템에 침입을 하는 순간에 바로 시스템을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스템에 침입을 하게 되면 침입하고 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확인하는 기간을 두게 됩니다. 최소 50일에서 최대 200일까지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백업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데이터들이 복제되고 있고 중요한 시스템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직전에 갖고 있는 모든 백업본들을 삭제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업본이나 이런 스냅샷들을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실제 고객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프로덕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끔 만든 후에 몸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도의 한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해커들은 여전히 고객에 있는 데이터들을 암호화하고 삭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데이터들에 대한 몸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야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디코딩 키를 주어서 실제로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 실제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 화면에 대한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 하단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 지갑이라고 하나요? 그 지갑에 대한 주소가 나와 있고 왼쪽 상단에 보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돈을 주지 않으면 몸값을 더 올리겠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는 거고요. 그 아랫단에는 이 시간 안에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랜섬웨어에 한번 감염된다라고 한다면 운영 시스템이 거의 파괴되는 형태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단순한 기업의 업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업무들 또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도 실제 저희가 심심치 않게 저희 전철에서도 보면은 가끔씩 그 저희 전광판에 보면 이렇게 랜섬웨어 문구들이 떠 있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에도 이렇게 랜섬웨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암호화되고 서비스가 중단되는 케이스들 저희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랜섬웨어가 예전에는 해커들에 의해서만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랜섬웨어가 굉장히 누구나 쉽게 이런 해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다크웹 사이트 쪽에 있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포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랜섬웨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랜섬웨어를 하나의 서비스처럼 이용하고 거기에서 갖게 된 어떤 몸값에 대한 부분을 이 서비스와 나누는 형태로 해서 실제로 이런 랜섬웨어가 단순히 해커가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화된 형태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공격자들이 단순히 우리 시스템 혹은 우리 회사 밖에만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이런 랜섬웨어 공격자가 될 수 있고 현재 갖고 계신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에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네트워크 보안 업체의 직원이 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라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더 무서웠던 거는 그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그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한 다음에 더 높은 권한을 얻어서 그 시스템에 접근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든 100% 안전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모든 시스템들이 이런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시스템이 이런 랜섬웨어에 감염됐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시스템들을 복구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을 때 결국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백업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벌 더 데이터를 복제해 놓던가 혹은 별도의 스냅샷으로 어떤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놨을 때 그러면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이 백업된 데이터들로 복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백업 소프트웨어들에서 이런 백업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3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벌의 프로덕션 데이터에 대해서 최소 3벌 이상의 복제본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3벌 이상의 복제본을 최소한 2개 이상의 저장소에 분리해서 저장하되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도 분리해서 오프사이트와 분리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장했을 때 실제 프로덕션 어떤 사이트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물리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혹은 물리적인 저장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분의 그 복사본을 통해서 언제든지 빠르게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 복구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3일 백업 전략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해커들은 단순히 시스템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일에서 최대 200일까지 시스템에 잠입해서 현재 그 시스템이 어떤 백업들을 갖고 있는지를 철저하고 낱낱이 다 분석한 다음에 실제로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이 백업본들을 삭제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런 백업들이 삭제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암호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백업들도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장표는 실제 빔에서 APJ 쪽으로 이런 랜섬웨어와 관련된 리포트를 낸 장표를 인용을 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97%의 랜섬웨어 공격들, 실제 일어나는 랜섬웨어 공격의 97%가 이런 백업본 감염을 위한 공격들을 시도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73%가 이 백업본에 대한 공격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고객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암호화된 데이터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이런 해커들이 요구한 몸값을 지불하고 디코딩 키를 받아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푼 다음에 다시 서비스를 올리는 방법. 근데 그 와중에도 36%는 실제 몸값을 지불했지만 암호화된 키를 받을 수가 없었고 데이터들을 전부 유실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아주 악독한 이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랜섬웨어 공격에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유효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 복사본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그렇게 랜섬웨어 공격에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복사본이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복사본을 보다 더 빠르게 복구해야 되는 니즈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백업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구하는 시간이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고객이 가져가는 서비스 다운타임은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한 백업들, 아까 저희 김인철 상무께서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하드디스크 기반의 백업 환경에서 예를 들어 백업을 전체적으로 다 복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고객의 데이터가 단순히 1, 2테라가 아니라 최근에는 100테라 혹은 페타바이트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해진 SLA 안에 백업들을 갖고 복구를 해서 서비스를 올리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짧은 다운타임도 사실은 엄청난 비용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빠른 복구가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 이상 이런 백업과 복구를 단순히 데이터에 국한시키지 않고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백업본과 이 백업본을 빠르게 복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랜섬웨어 공격에도 유효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 복사본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 퓨어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세이프 모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가 암호화됐다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인프라 환경에서 고객들은 프로덕션 볼륨을 어떤 정책에 의해서 스냅샷을 생성하고 이 생성된 스냅샷들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롤백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스냅샷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롤백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스냅샷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롤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잘 구성하신다면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해커들은 이런 스냅샷을 그냥 두진 않거든요. 당연히 이 암호하기 전에 스냅샷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삭제를 한 뒤에 암호화를 할 거기 때문에 단순히 스냅샷만 찍는 게 답은 아닐 겁니다. 세이프 모드는 이 부분에 착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커들이 들어와서 이 스냅샷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데이터가 아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휴지통과 같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언제든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별도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이프 모드로 들어가 있는 스냅샷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레디케이션 버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의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스냅샷이나 혹은 볼륨 데이터가 삭제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레디케이션 버킷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타이머 안에서 그 누구도 삭제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이 세이프 모드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 모드 스냅샷은 관리자 권한으로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네트워크 업체의 사례처럼 예를 들어 어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이 공격자가 보다 더 높은 권한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세이프 모드는 단순히 이런 높은 권한을 얻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퓨어 서포트와 실제 지정된 권한 있는 사용자 간에 핀 코드를 맞춘 후에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해커에 의해서 삭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이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쉽게 이 삭제된 데이터들을 운영으로 복구하셔서 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 또는 서비스들을 복원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쭉 말씀드렸던 저희 세이프 모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세이프 모드는 단순히 저희 퓨어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한두 가지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플래시 어레이, 플래시 블레이드 그리고 포토웍스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사소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 기능을 이네이블만 함으로써도 이미 하나의 안정장치를 더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외부적인 공격, 악의적인 공격에 굉장히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복구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사실 최근에 이런 백업 트렌드 자체가 과거에는 데이터를 백업받고 보관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실제로 이걸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한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비즈니스를 빠르게 복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 시간당 90TB 이상의 데이터들을 백업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복구에 대한 부분들도 시간당 최대 270TB의 성능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백업에 대한 대상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야 되는 대상 데이터들, 백업 타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고객의 비즈니스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면 실제로 백업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점차 이런 데이터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백업 윈도우도 점점 길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백업 시스템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스토리지 캐퍼빌리티를 확장해서 결국 고객이 원하는 백업 윈도우를 계속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예로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하셔서 별도의 백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신 건 아니고 오라클 환경에 있는 알멘 기능을 통해서 그 백업 타겟을 플래시 블레이드로 연결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전체 블레이드를 다 확장한 건 아니고 최소 구성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초당 4GB/s의 성능으로 백업을 받아냈고요. 복구하는 것도 초당 4GB/s의 성능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물론 운영하시는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과 어떤 서버 인터페이스가 더 많아진다면 성능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래시 블레이드가 갖고 있는 알멘 백업분들은 세이프 모드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스토리지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이 플래시 블레이드에 있는 알멘 백업들을 악의적인 공격으로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백업 분들을 복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제는 실제로 어떤 백업 소프트웨어의 연동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플래시 블레이드를 백업 타겟으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백업 소프트웨어와 연동해서 백업 소프트웨어의 백업 리파지토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좀 더 많은 백업들을 카탈로그 형태로 쭉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섬웨어로 인해서 어떤 백업 카탈로그에 대한 부분들이 암호화될 수도 있고 혹은 삭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 있는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런 백업들을 바로 복구하실 수가 있고 백업 카탈로그까지도 저희가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세이프 모드 기능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실제 이 카탈로그를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고 임포트 시키면은 그 백업 분들을 그대로 확인하시고 언제든지 쉽게 프로덕션으로 복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쭉 많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그 얘기들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세이프 모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세이프 모드를 그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백업 전략과 함께 세이프 모드를 운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영 쪽에서는 사실 이런 물리적인 장애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이중화하셔서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데이터들을 복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카피 이상의 데이터를 복제하셔서 별도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시는 거죠. 백업본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DR 소산 형태의 데이터를 복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의 백업 소프트웨어 연동해서 보다 더 많은 백업 스케줄을 통해서 리텐션 폴리시를 조정하셔서 많은 수의 백업본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모든 백업본들은 결국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악의적인 공격에서 자유롭게 언제든지 쉽게 데이터들을 복구하셔서 비즈니스를 보다 더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이프 모드에 대한 내용, 사실 어떤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더 보호 체계를 가져가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저희 쪽에 있는 이 세이프 모드 기능을 활용하시면 보다 더 시스템 운영하시는 데 안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